네, 수요일 김장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고요. 지난주에 생업 때문에 전화로 만났던 장진영 변호사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드디어 반갑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예. 드디어. 네. 드디어 두 분이 만나셨어요. 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명하게 두 분이 나오고 있어요. 김수민 평론가와 장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 버스 안에서 급하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아, 예, 예. 네, 통화 끊고 나서 뭐 항의가 왔다거나 혹은 반대로 칭찬이 있었다거나 어디 버스에서요? 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아무런 반응 없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예. 근데 꽤 그 장시간 그 버스 안에서 통화치고는 조금 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도 그렇고 네. 요새 손님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 별로 크게 소음으로 승객들이 많지 않아요. 들리진 않았던 네, 상황이군요. 저는 또 그리고 상당히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잘 들렸나 봐요. 저 꽤 걱정 잘 많이 했는데. 들렸습니다. 예, 네. 그렇게 성능이 좋네요 요새. 그렇군요. 무사하게 저희들 인터뷰를 했고요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가장 큰 이슈죠. 뭐 내일 민주당 그리고 모레 통합당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일단 장재현 변호사 네. 만약에 이제 투표권이 있었다면 네. 누구한테 표를 던졌을까? 네. 네,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그래요. 제일 맞추기 어렵고 그렇죠. 예상하기 어렵고 네. 예, 그런 선거라고 이게 뭐 국회의원들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네. 속내를 알기가 정말 어렵고 표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도권 민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맞을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뭐 수도권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선거 결과를 우리가 반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뭐 권영세 의원하고 당선자하고 이제 주호영 당선자 두 분이잖아요. 네. 2파전인데 권영세 당선자가 아무래도 수도권 민심 반영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역을 봤을 때. 예. 네. 근데 이제 주호영 당선자도 이분이 이제 바른정당으로 탈당을 했다가 복당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이제 당의 변화나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다른 그 영남권 당선자들에 비해서는 좀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두 분 다 개혁이 갈 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분도 네. 두 분이 사퇴한 두 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그중에 권영세 당선자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권영세 당선자가 좀 더 유리한 국면 아닌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영남권 당선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렇죠. 주호영 당선자가 현실적으로는 더 유리한 그런 판세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명분과 현실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 장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네. 발언을 하시는데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 김수민 네. 평론가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네. 예측이요? 예측.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당선될 거라 한 사람들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고 저는 주호영 의원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네, 이 두 후보를 좀 이렇게 가려내기가 어려운 게 또 네. 정책위 의장하고 런닝메이트를 맺잖아요. 근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비박이고 네. 바른정당 출신인데 좀 친박 쪽의 이종배 의원을 네. 정책위 의장 런닝메이트로 맺었고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은 친박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네. 박근혜 정부 때 주중 대사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근데 또 런닝메이트는 조혜진 의원 비박 계열의 또 경남 지역 의원인 네. 그래서 이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 문화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뭔가- 조를 섞어가지고 이질적인 걸 해서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어. 비박 대 친박 뭐 이렇게 좀 가서 네. 결판을 내줘야 되는 게 선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선거에 들어가는 저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맨날 네. 틀리는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를. 이렇게 해줘야 어느 당이고 합니다. 이렇게 조합을 안 하는 당이 없어요.
조합을 다 어느 주류와 정도 비주류가 네. 조합을 해서 최대한 표심을 끌어당기는 최대한. 예를 들어서 전략을 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런 전략을 써버린다면 네. 그냥 양쪽 다 섞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네. 소맥 두 잔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주 대 맥주로 가야 되는데 소맥 네. 두 잔이 나오는 선거가 되고 있다. 네. 예, 그런 네, 특징이 없다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예, 너무 이렇게 대결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권영세 의원은 이번에 오랜만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조영 네. 의원은 5선째로 쭉 해왔고, 근데 지금 당이 위기고 네. 이번에 급하게 좀 그 임시 선장을 뽑아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이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수도권 상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네. 그것은 원내대표를 주호영 의원이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좀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속성과 뭐 비대위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지역을 감안했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네. 후보가 좀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향이 조금 그래도 나뉘어지는 네. 그런 편인데 이게 민주당 원내대표도 제가 마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안 맞추셔도 네. 되고 어떤 분이 굳이 되는 말씀드리면 게 저는 네. 결선 투표를 만약에 과반 득표가 1차에서 없어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네. 김태년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면 음. 김태년 의원이 거의 100% 당선되지 않을까. 결선 투표 간다면 예. 근데 이제 김태년 의원이 이제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선거 때 중간에 끼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네네. 그 포지션 경우에 2등이 아니라 1등 아니면 3등이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김태년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해철, 김태년, 정성호 이 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주류 비주류든 뭐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누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결선 경쟁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김태년 의원이 높을 거다. 근데 만에 하나 김태년 의원이 양쪽으로 표를 잠식당하면서 네. 3등을 해가지고 결선 투표에 못 올라간다. 그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네. 김태년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결론은 모른다. 일단 김태년으로 걸겠습니다. 일단 김태년으로. 네. 두 당 다 틀리면 봅시다, 저는 한번. 진짜 네. 네. 변호사님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건강성의 지표 척도가 좀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네, 네. 이게 비문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그래도 건강성을 건강하다.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발언 때문에 정성호 의원 표가 깎일 수도 있어요. 통합당에서 좋아한다고. 통합당에서 다 현실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이제 비문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게 네. 이제 다른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그 두 분은 김태년 이제 또 전해철 이 두 분은 이제 친문 아니에요. 네네. 근데 뭐 아까 뭐 차별성이 있던데 무슨 이 두 분간 지금 양자 대결 양강 구도라고 하면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당이 지금 굉장히 압승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친문 네. 원내대표가 되면 거의 그냥 일변도로 가는 다른 목소리가 쏠림 묻혀버리는 현상. 네. 그렇게 돼서 건강성이 더 이제 약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코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저는 그냥 친문 무난하게 친문 쪽에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군가요? 두 분 중에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네.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부전승하는 경우에는 네. 8일 날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네. 오후 3시에 한다는데 오전에 그 5시간 동안에 뭐 끝장 토론을 한다 그래요. 네, 네. 예, 초선 의원들 당선인들이 앞에다 원했다고 두고 하죠. 당선자들 앞에다 두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 토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에서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정견 발표 들으시면서 결정하시는 초선 의원들이 꽤 있다는 얘기도 초선 있어서 의원들은 네. 그 뭐 이렇게 인맥이나 네네. 이런 친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토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엊그제 야당의 총선 평가회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시죠.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를 제안합니다.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되 합동 총선 평가회를 통해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혁신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야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네, 일요서울 TV에서 촬영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야권이 다 모여서 총선 평가를 하고 혁신 경쟁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먼저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먼저 네. 말씀하시죠. 뭐 저는 이게 연대 전초라고 꼭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같이 여당이 아닌 야권으로 돼 있고 이번 선거에서 둘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말 그대로 경쟁이란 말을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쟁을 할 것이고 이런 평가회를 먼저 제안하는 것 자체가 혁신의 더 적임이다. 더 잘하고 있는 쪽이 하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좀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이게 글쎄요 연대 전초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되, 그죠? 네, 총선 평가를 합동으로 하자. 그러면서 야권 전체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를 공유하자.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는 이게 글쎄요. 뭐 말은 되게 그럴 듯한데 이 내용을 보면 형용 모순 같은 모순 관계가 있다.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자고 하면서 네, 함께 총선 평가를 하는 게 그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야권 전체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 이분은 안철수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은 이제 제3의 길을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시대적 요구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인식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와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 요구가 과연 저는 일치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왜 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그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의도?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누구의 작품일까라는 것도 저는 궁금하긴 한데 네, 이제 이태규 의원이 거기서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태규 의원은 그 전부터도 계속 그 보수 대통합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네, 네. 네,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인데 그분의 저는 그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네. 결국은 이것은 연대나 통합 이것을 포석을 거기에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이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안 대표의 제안은 한국당과 그러니까 비례정당이죠. 한국당과 국민의당 연합 교섭단체를 천명한 거다. 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합을 할 거였으면 네. 선거 때 그러니까 한성교 의원 또 뭐 대구에 가서 안철수 대표를 설득하겠다. 네. 같이 미래한국당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될 거였으면 선거 때 이미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연합정당 형태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듯이 네. 미래통합당도 뭐 국민의당을 끌어들여서 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명분도 좀 살고 국민의당도 조금 더 생존의 여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게 그러냐면 이주석 최고위원의 바람일 거라고 봐요. 바람일 네, 거다. 네, 이준석 이제- 최고위원은 계속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네.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좀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그렇게 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는 총선에서 본인이 그리고 본인의 국민의당이 상당 부분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400km를 넘게 뛰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받아든 성적표는 이 독자적인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네. 지금 이제 3명을 가지고 국회의원 이제 그리고 비례대표 3명인데 국민의당 3명. 예, 네.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3명인데 3명 가지고는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인 행보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합,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당이라는 게 갑자기 그 선거가 끝나고 바로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이 될 걸로 예상을 많이들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분위기에 안철수 대표가 뭐랄까요 더 얹어놓는 그렇게 가자라고 네. 그렇게 가야 된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포석으로 저는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 전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이다. 그렇죠. 국민의당이 상당히 너무나 저조했고 네.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통합이 되지 않는 분위기 이 두 가지가 이제 변수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잠깐 짚어볼게요. 본회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개헌 발안제를 두고 이 8일 본회의 개최를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 됐는데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이거는 지금 야당이 받을 수 없는 개헌 아닙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제 촛불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하지만 촛불 혁명 그리고 이제 촛불 민심이라는 게 네. 국민 개헌 발안제를 개헌을 해라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 구도, 음.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개헌은.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죠 지금. 네. 다 잊어버리면서 이제 말만 촛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저는 이건 민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적인 그런 식의 개헌 논의 이거는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문자가 좀 아까부터 왔는데 제가 시간을 지금 시간이 좀 남았네요. 9951번님이 버스 인터뷰에서 앞좌석 탑승객이 농아인이라 못 들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장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지적하는 문자가 많이 아니, 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네. 이제 방해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다행히 그래도 농아인이셔서 네. 이렇게 제 말하는 게 그분한테 방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런 뜻이었어요. 네, 일단 청각 장애인이라고 단어를 좀 죄송합니다. 청각장애 그 말이 좀- 얼른 안 떠올라 죄송합니다. 네. 이게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서 네, 저희들이 네. 이제 그런 문자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장타임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장지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